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허리가 아파서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잠깐 쑤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 디스크가 터져 있더라는 분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문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만 제대로 따라하신다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하루에 단 10분만 투자하시면 되는 정말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심지어 단돈 3,000원짜리 도구 하나만 있으면 전문가급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의사들도 인정한 통증 완화 원리부터 실제 적용법까지.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도 통증 없는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알차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중간중간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주변의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허리 통증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요통 환자 수가 6억 명을 넘는다고 하더군요. 정말 엄청난 숫자죠. 미국의 유명한 메이오 클리닉이나 시더시내 병원에서도 적절한 스트레칭과 자기 관리만으로도 상당한 통증 완화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폼롤러와 스트레칭만으로도 60% 이상의 통증 감소 효과를 본 사례들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결국 돈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 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겠네요. 이제 허리 통증을 줄이는 첫 번째,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리 통증의 주범은 바로 긴장된 근육입니다. 무릎 당기기, 고양이소 자세, 브리지 같은 스트레칭들이 왜 효과적일까요? 이런 동작들은 굳어진 요추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거든요. 쉽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뻣뻣한 고무줄을 억지로 당기면 끊어지는 것처럼 굳은 허리도 스트레칭 없이 무리하면 더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먼저 이완시켜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이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통증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과학적 원리는 신경 자극 완화입니다. 척추 회전 스트레칭이나 아기 자세 같은 동작들은 요추 신경 압박을 완화하고 신경의 혈류를 개선해줍니다. 그래서 찌릿한 통증이나 당기는 느낌이 줄어드는 거예요. 미국 물리치료사협회에서는 신경계 긴장을 푸는 요가, 스트레칭이 수술보다 먼저 시도되어야 할 1순위 치료법이라고 강조했더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수술 전에 이런 간단한 방법들부터 시도해 볼 수 있다니 말입니다. 물론 심각한 상태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하지만 일반적인 통증이라면 이런 방법들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5분, 저녁 뉴스 보면서 10분, 샤워 후 3분, 이렇게 하루 3번만 해도 효과가 정말 다릅니다. 스트레칭 순서는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무릎 당기기를 30초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소 자세를 5회 정도 반복해주세요. 척추 회전 스트레칭은 좌우 각각 30초씩 해주시면 됩니다. 브리지 운동은 10회 정도가 적당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기 자세를 1분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각 동작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 당기기부터 알아볼까요? 바닥에 편안하게 누우신 후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절대 급하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무릎을 당기고 내쉬면서 조금씩 더 가까이 당겨주세요. 목과 어깨에 힘을 빼고 허리가 바닥에 자연스럽게 닿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무릎을 가슴까지 당기기 어려우시면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한 범위에서만 해주세요.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시고요. 고양이소 자세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내발기기 자세를 취해주세요. 손목은 어깨 바로 아래, 무릎은 골반 바로 아래 놓으시면 됩니다. 고양이 자세를 할 때는 숨을 내쉬면서 등을 천천히 둥글게 말아 올려주세요. 이때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기면서
배꼽을 척추 쪽으로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소 자세는 그 반대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허리를 아래로 살짝 내리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 주세요. 고개는 자연스럽게 앞을 보도록 하시고요. 각 자세를 3초 정도 유지한 후 천천히 반대 자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브리지 자세는 정말 효과적이지만 잘못하면 부상 위험이 있으니까 더욱 주의 깊게 해주셔야 합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신 후 무릎을 구부려서 발바닥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아주세요. 발은 골반 너비만큼 벌리시고 팔은 몸 옆에 자연스럽게 놓으시면 됩니다. 숨을 내쉬면서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고 골반을 천천히 들어 올려 주세요. 이때 무릎에서 어깨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허리를 과도하게 젖히거나 엉덩이를 너무 높이 올리지 마세요. 목에도 절대 힘을 주지 마시고요. 각 브리지 자세를 3초 정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내려올 때도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척추를 하나씩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려주세요. 만약 허리나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즉시 중단하시고 범위를 줄여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5회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점 횟수를 늘려가시는 것이 좋겠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조절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스트레칭을 할 때 공통으로 지켜야 할 안전 수칙들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스트레칭은 시원한 느낌이어야 하는데 아픈 느낌이 든다면 강도를 줄이거나 중단하셔야 합니다. 둘째, 호흡을 멈추지 마세요. 긴장하면 자연스럽게 숨을 참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근육이 더 경직될 수 있거든요. 깊고 천천한 호흡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급작스러운 동작은 피해주세요. 모든 움직임은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셔야 합니다. 넷째, 몸이 차가운 상태에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가벼운 준비 운동이나 따뜻한 샤워 후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째, 규칙적으로 하되 매일 같은 시간에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몸이 리듬을 기억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거든요. 여섯째,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강도를 줄이거나 휴식을 취하세요. 몸의 신호를 잘 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스트레칭 전후로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근육과 관절의 수분 공급이 잘 되어야 부상 위험이 줄어들거든요. 이제 저예산 도구 활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폼롤러를 꼭 2만 원, 3만 원 주고 사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소에서도 폼롤러를 판매하거든요. 단돈 3,000원에서 5,000원이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어요. 라텍스 밴드도 강도별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 쿠션이나 방석 같은 것들도 바른 자세 유지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다만 내구성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주 사용하실 분들은 고급형 제품과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폼롤러는 근육 마사지와 압박 완화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라텍스 밴드는 유연성을 늘리고 가동 범위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런 도구들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스트레칭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구 없이 시작하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다음에는 이런 간단한 도구들을 추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통증을 줄이는 데는 운동만큼이나 식생활도 중요합니다.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드시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생강, 강황, 등푸른 생선, 마늘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정제, 탄수화물, 튀김류 같은 것들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평소보다는 조금씩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하면 스트레칭 효과가 더욱 배가 될 것입니다. 스트레칭을 하다가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들도 알려드릴게요. 만약 스트레칭 중에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또한 다리 쪽으로 저린 느낌이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칭 후에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며칠 동안 계속된다면 이것도 위험 신호예요. 무리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강도를 줄이거나 잠시 휴식을 취해주세요. 발열이나 부종이 생긴다면 이것도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하고요.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증의 주요 원인은 근육 긴장과 신경 압박이라고 했죠. 그리고 스트레칭과 간단한 도구 활용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이소 제품으로도 실천이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건 몰라도 무릎 당기기와 브리지, 그리고 폼롤러 조합만큼은 꼭 실천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루 10분이면 정말 충분하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10분이 여러분의 허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귀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통증 때문에 고생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이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건강에 관심 있는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